그냥 광고만 한다고 팔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광고만 해가지고 물건이 팔린다라고 하면 너도나도 물건 다 잘 팔고 다 부자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우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도대체 왜 바이럴 마케팅인가, 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외치고 다닐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나온 건 되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몇십 년 지난 기술인데도 아직까지도 먹히고 있으니까 바이럴 마케팅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럴 마케팅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대략 2달에 한 번 정도씩 꼬박꼬박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그래서 매달 막 회비도 걷고 2달에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보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이 되면 또 한 번 만나겠죠? 만날 텐데, 그래서 뭐 이놈들을 만나면 뭐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 집에 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나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대표로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그 친구가 또 영상을 보면 또 자기 얘기라고 또 생각을 할 텐데, 뭐 어쨌든 웬만한 신형 기기들은 거의 다 써보는 것 같아요. 뭐 아이폰도 새로 나오면 뭐 외국 나가서도 사오고, 카메라도 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웬만한 하이엔드 카메라도 다 구매를 하고, 드론도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매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즐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끼리도 모여있는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에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뭔가 기기를 사고 싶다, 새로운 기기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글을 이렇게 써봐요. 그냥 이번에 뭐 A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이제 문을 띄우면 웬만한 기기를 다 써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물건에 대해서는 다 거기다 피드백을 남겨줘요. 이 물건은 뭐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어떤 거랑 경쟁하는 제품들인데, 뭐 경쟁하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이거는 물건을 살만하구나, 저놈이 추천을 하면 살만한 거다 라는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얘기를 좀 해보면 물건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실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저한테 리뷰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이 제품이 이렇다 저렇다는 좋고 나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까지 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의 한 종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소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지식인 마케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함부로 쌩을 깔 수가 없어요. 함부로 쌩을 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 주변 지인한테 A라는 물건을 물어봤다, 내지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가성비를 떠나가지고 기능 자체가 너무 좋고 우수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물건을 사려면 이걸 꼭 써야 되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닥쳐, 야 난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야 네 말 난 듣지 않겠어, 네가 말하는 건 나 무조건 안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쌩까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이럴 마케팅에 그런 무서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는 아마 바야흐로 1995년 정도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 1995년이면 다 성인이 돼 있는 그런 나이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웬만하면 집집마다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김치냉장고. 이 김치냉장고가 처음에 199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딤체라는 이름으로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데뷔를 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냉장고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대요. 웬만하면 집에 다 냉장고는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냉장고 무조건 다 있는데, 이 딤체라는 김치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그 만도유니아 그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냉장고 시장에 뛰어들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김치냉장고라는 걸 개발했대요. 한 몇 년 정도 연구개발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하기를, 뭔가 신개념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팔아먹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안 사고, 이게 굳이 나한테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물건이. 그래서 물건을 안 사요.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도도 고심을 했겠죠.
이 딤체라는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를 고민을 신나게 하다가, 근데 이 1995년이라는 시기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등등등 신도시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됐거나 되고 있거나 시작하려 하거나 이럴 쯤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쯤에 강남 아줌마들 타겟을 한 거예요. 강남의 아줌마들한테 이 체험단 모집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막 제품을 나눠줘요. 무상으로 제품을 나눠준 다음에 6개월만 써보시라고. 6개월만 무상으로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 100% 반품해주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구매하세요 라고 물건들을, 제품을 쫙 뿌린 거예요. 그 물건들을 쫙 뿌렸는데 실제 강남 아줌마들이 물건을 써보니까 김치가 보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게 김치잖아요. 김치, 밥 먹을 때 중요한 김치. 근데 그 김치가 너무 보관이 잘 되고 싱싱하게 잘 남아있는 거예요. 더불어 뭐 야채들도 오래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강남 아줌마들이 분당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타 여러 지역에서 이제 강남 아줌마들한테 놀러 올 수도 있겠죠.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 야 너도 와서 한번 봐라. 뭐 강북에서도 오고 뭐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올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경을 하는데, 이 여타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강남의 아줌마들은 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안 쓰는 게 이상한 거래요. 안 쓰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 또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이 있는 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남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김치 냉장고가 미친듯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995년부터 2004년 정도까지 김치 냉장고 시장이 거의 매년, 김치냉장고 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그 만들어낸 회사에서 딤체의 성장률이 거의 매년 90%씩 성장을 했대요.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딱 낸다는 거, 이 입소문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요즘 시대를 보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 뉴스에 나오는 뉴스 내용들은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뉴스로 나오는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들은 우리가 다 그냥 믿고 걸러버려요. 믿고 걸러버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라고 하면 실제 상품에 들어갔을 때 그 제품에 나와 있는 리뷰, 이 리뷰를 믿거나 지인들이 말해주는 지인들 추천을 믿거나 이것들을 믿는 거지, 실제 보도자료를 믿는다거나 뉴스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리뷰나 지인 추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이럴 마케팅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지인 추천도 그렇고 제품에 있는 리뷰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다 바이럴 마케팅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에서 제가 가장 무서운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함부로 쌩을 깔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쌩을 깔 수가 없다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전부터 보험사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만약에 철수랑 영이랑 친구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다 영이 아니면 철수예요. 교과서도 다 영이 철수였고, 어쨌든 영이 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철수한테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건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철수 핸드폰 맞으시죠? 그럼 철수가 그럴 거냐?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럼 보험사 직원이 그런대요. 혹시 영희씨라고 아세요? 그럼 또 철수는 그러겠죠. 영희를 또 친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직원이 얘기를 한대요. 저는 땡땡 보험사의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희씨께서 저희 보험사 고객이세요. 고객이신데 상품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막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가장 처음 누구 알려주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철수씨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연락 받은 거 없겠죠.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보험을 그냥 소개하고 권유하는 게 그냥 죽음의 행위죠. 죽음의 행위. 더 이상 너 보기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지면 그 정도로 보험에 관한 거는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심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전화를 보험사 직원한테 받으면, 전화를 받자마자 난 영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이미 내 친구니까 이 전화를 그냥 막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요 하고 툭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리고 내 친구를 아는 이 사람의 전화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끊어버린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외국계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방법이래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몰랐죠. 이게 마케팅의 일환인 것인지 모르고 그동안 계속 당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제 셀러 입장이니까, 실제로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바이럴 마케팅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 어떤 광고가 가장 신뢰를 받냐라고 했을 때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인 추천이고 그 다음이 상품 후기래요.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묻혀서 안 나온대요. 실제 신뢰도가 거의 떨어진대요. 실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대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뉴스보다는 지인 추천, 상품 후기, 블로그의 체험단 후기 이런 것들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체험단 후기 같은 것들도 많이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네이버가 망하네 마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니까 바이럴 마케팅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꼭 한번 사용을 하셔야 되는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매 후기에 목을 매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제품을 사고 블로그에 한번 올려주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페북에 한번 올려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요즘 시대는 그냥 광고만 한다고 팔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광고만 해가지고 물건이 팔린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물건 다 잘 팔고 다 부자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광고만 무턱대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팔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SNS를 결합을 하고 이런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물건이 팔리고 잘 팔리는 거지, 광고만 해서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영상의 제목처럼 바이럴 마케팅을 꼭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나름 연구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